안녕하십니까. 세부 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간 주파수 및 공간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간적인 어떤 주파수를 이제 살펴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파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진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시간적 주파수였는데, 그게 이제 공간 주파수로 바뀌면은 공간에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그 가리키는 거가 이제 공간 주파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어떤 그런 어떤 이 파형, 그러니까 그 선이죠. 이 일립스라는 이제 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라스마에서 왔다 가면서 바뀔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타원의 선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공간 주파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미술에서 어떤 기준선을 긋고 그 기준선에 따라서 이제 그 디테일들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원인 공간 주파수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XY 평면상에 이렇게 계란판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이제 올록블록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간 주파수가 이제 좀 맨 오른쪽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주파수는 같은데, 공간 주파수는 같은데, 이제 이거 폭이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폭이 낮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폭이 요거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그런데 진폭은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더 커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폭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공간 주파수는 이제 작다. 이게 넓게 움직일수록 이제 주파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양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오각형인데 이제 이거는 두 개는 오각형이 작죠.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이제 공간 주파수가 이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커지면은 이제 공간 주파수가 낮아지는데 여기서는 점점 이제 진해지죠. 진해지는 거는 이제 진폭이 이제 높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 매칭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2차원 공간 주파수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쉐입 토큰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쉐입이라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는 이거를 공간 주파수적인 면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음성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러한 스펙트럼이 있죠. 이게 이제 음색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저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고음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 스펙트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 따른 이제 어떤 그런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공간 주파수로 올 때는 이렇게 형태 자체가 하나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스펙트럼 플러스 이런 스펙트럼 플러스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쉐입이라는 거를 공간 주파수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라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모양이 같은 거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모양이 같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1차원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주파수가 같은, 그러니까 주파수의 모양이 같은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파수의 모양이 같다는 거는 공간 주파수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거하고 이제 패턴이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갱글리언 필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패턴을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이제 센터하고 서라운드 두 개로 이제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제 패턴 매칭이라는 거는 이러한 템플릿, 어떠한 템플릿은 상관이 없어요. 이 템플릿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공간 주파수 필터링이 이제 갱글리언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글리언 셀이라는 거는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는 플러스고 중간은 주변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센터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레벨이 얼마나 다르냐, 레벨 값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갱글리언의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갱글리언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다른 거를 계속 이제 옥타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그 크기가 갱글리언 셀의 크기가 클수록, 즉 지금 이거를 공간 주파수 쪽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디테일들이 사라지면서, 크기가 클수록 크면은 이제 디테일들이 사라지면서 좀 더 여기에 맞는 이 패턴에 맞는,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패턴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굵직굵직한 패턴들을 잡아내는, 디테일이 없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제 그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필터링, 즉 2차원 공간적인 필터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글리언 셀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해서 이제 그 지로 크로싱 경계선 쪽만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갱글리언 셀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2차원 필터링을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꼭 이제 그 멕시코의 그 솜브레로 모자 같은 어떤 그런 형태를 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갱글리언 셀을 4개로 봤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갱글리언의 이제 출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투어 경계선을만 가지고 이제 썼었는데, 자세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심플 셀들의 결과가 되는 거죠. 심플 셀들의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갱글리언 출력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플러스는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마이너스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그 값이 있는 거죠.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있는 거를 이제 그 값의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레벨 값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갱글리언 셀의 출력을 표시를 한 건데, 예, 여기 뭐 레나에서는 이렇게 뭐죠? 이제 그라디언트 부분이 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꼭 조금 좀 그 이진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 빨간색이 좀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죠. 여기 이제 그 어깨 부분이라 이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벨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갱글리언 셀이라는 거는 그 레벨이 있는 출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이제 경계선들만 우리가 여태까지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레벨이라는 것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레벨이라는 레벨 차이를 이제 진폭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이거를 말씀을 드린 예인데, 이게 어떤 그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거보다 이제 낮은 쪽은,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역치는 이제 무시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벨을 따질 수가 있는데, 레벨이 5, 6, 7일 때 이제 예로 한번 이제 들어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갱글리언 셀 출력이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는 이제 좀 그라디언트가 강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약간은 좀 이렇게 크기가 보이죠? 이렇게 약간 좀 덜 빨간 부분이 있고 아주 새빨간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나눠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계선들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어지는 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그라디언트를 나타내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갱글리언 셀의 출력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지로 크로싱하는 경계선로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지로 크로싱 되는 경계선은 시플 셀의 출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갱글리온은 여기서 이제 그 크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를 스레시홀드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레벨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러한 주파수의 차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제 이 각각의 밴드, 높은 주파수가 있고 낮은 주파수가 있는데, 그 밴드마다 어떤 그런 진폭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큰 쪽은 빨간색 쪽으로 진행하게 하고, 크기가 작은 쪽은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를 시간에 따라서
그려놓은 거가 이제 그 소리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이제 그 2차원 공간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스펙트로그램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밴드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쪽은 이제 갱글리언이 출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이 나오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쪽을 이제 선택을 하고 밑에를 이제 크기가 커서 디테일들이 이제 뭉개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남은 게 갱글리언 셀에서 남은 게 이제 그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레벨 값에 대한 거를 이쪽 앰플리튜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축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이제 변하는 어떤 그러한 모양을 계속 그려내는 걸, 이거를 이제 2차원 공간적인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거의 똑같은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불렀었는데, 뭐, 프로파일이나 이제 레벨로, 뭐,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라는 거 있죠? 이 모션 벡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같은 식으로 써서 옥타브하고 이제 스케일이라는 걸로 쓰긴 했는데, 이거는 뭐 좀 헷갈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도 이제 옥타브하고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시프트하고 다른 점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프트는 지금 이거가 이제 로우 패스적인 어떤 그러한 거였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밴드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왼쪽에 스펙트로그램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앰플리튜드적인 거는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아까 공간 주파수에서 말씀드렸듯이 진폭이 크다는 거는 이제 형태가 눈에 확 띄는 거죠. 이제 레벨 차가 커서.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이 이제 쭉 내려갈수록 이제 진폭이 큰 이제 도미넌트한 어떤 그런 에지들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타임 축상에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그러니까 잡았죠.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에 이제 몇 장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프레임이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시간축은 뭐 모션 벡터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갱글리언 RF,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Z 주파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공간 쪽에서 이제 XY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타임 축상에서는 이제 모션, 뭐 타임 프레임으로 잡는 거나 프레임 간의 이제 어떤 변화량은 모션 벡터인데, 모션 벡터로 잡는 거나 뭐 아니 뭐 이거 뭐 용어만 다르지 뭐 같은 개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옥타브에서의 이제 XY 주파수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XY 주파수의 대역폭이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역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드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냥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디테일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했다라는 식이 되고, 점점 이제 대역이 줄어서 그러니까 정보량이 주는 거죠. 디테일들이 하이 성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 거리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거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크기를 줄여나가는 서브 샘플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역이 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준 대역에서 이제 갱글리온 셀이 왜 이게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에서 왜 밴드를 나타내느냐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셀은 왜 그러면은 이제 밴드 패스 필터인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를 거리가 멀어서 이제 흐려진 거를 이제 같은 크기로 만들면은 이제 갱글리온 셀에 이제 이게 하나의 픽셀이 이제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갱글리온 셀이 이제 커진다고 보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하이 성분들이 이제 줄어든 거에 대한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이 패스 필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패스 필터링을 똑같이 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요만큼만 남는 거고 여기서는 요만큼만 남는 거고 여기서는 요만큼만 남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남는 것들을 이제 대역을 살펴보면 이거는 뒤쪽에 있죠. 여기 중간에 있죠.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대역이 달라지면서 결국 이게 밴드패스 필터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갱글리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센터의 합 평균이죠. 평균 마이너스 이제 그 서라운드에 이제 그 평균을 이제 빼주면은 이제 그 갱글리온 셀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그거가 이제 갱글리온 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는 그 면적이 큰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로우 패스 필터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여기서는 디테일들이 덜 줄어든 상태에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제 하이 패스 필터링이 돼서 이게 밴드 패스적인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크기가 달라지면 RF 크기가 달라지면은 이게 합산되는 로우 패스, 그러니까 합산되는 에버리지 된다는 거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는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이 성분이 더 많이 줄고 거기에다가 하이 패스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밴드 패스 필터의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적인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이 갱글리언의 구조라는 게 뭐면은 그 하이패스적인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패스 필터인데 크기가 커지면서 로우패스 필터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는 결국 요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과 시각은 모두 이제 스펙트로그램 분석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스펙트럼에서도 이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모든 정보상에서 그 성문이죠. 성문 분석도 하는 거고, TTS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인식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옛날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둑판처럼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눠가지고 프로세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밴드들이 이제 촘촘하게 이제 자기 성분들을 잘 나타내질 못하고 한꺼번에 이제 뭉쳐지는 바람에 이제 좀 TTS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뉴럴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파라메탄 같은 거를 뭐 이제 1억 단위로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원음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 스펙트럼으로 오면서 바뀐 거는 이제 밴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옥타브로 바뀌고 앰플리튜드는 스케일로 바뀌었고 타임은 모션 벡터로 이제 치환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Z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거리예요. 거리는 옥타브 쪽은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XY 주파수는 이게 스케일이 되는 거죠. 이제 타임에서는 모션 벡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4대 물리량과의 연관성은 디스턴스는 Z 주파수 옥타브가 되는 거고, 컬러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이거는 화면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XY 주파수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모션 벡터는 타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촘촘히 이제 나눠가지고 여기서 소리 스펙트럼처럼 분석을 할 때처럼 여기서 공간 주파수 패턴 인식에서도 이 스펙트로그램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 분석만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옥타브하고 스케일로 이제 나눠서 소리 스펙트로그램에서 분석할 때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주파수하고 공간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공간 주파수의 이제 그 레벨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